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안전자산에 투자하겠다는 투자 심리가 반영되어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 여러 대형 알트코인들 또한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죠. 전체적인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약세 모멘텀을 보이고 있을 때 암호화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히며 행정부를 통해 암호화폐를 국가적으로 매집하라고 명령해 큰 화제가 일어났는데요. 당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된 코인들은 5가지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이 5가지 코인들은 단기간 내 큰 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는데요.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이 지속됨을 알렸고 고래들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도를 진행하며 엄청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조정을 받으며 다시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단기간 내에 여러 이슈가 터지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준 모습인데요. 하지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는 암호화폐의 강세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지 함께 알아가 보시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2025년 시장이 큰 하락을 겪을 경우 이를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올해 시장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다른 국가적 비축금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자산 비축금을 위해 모든 나라는 일정 금액의 코인을 매수해서 보유해야 합니다.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의 신뢰성과 가치를 더 높여줄 것이고 전 세계 나라의 암호화폐 거래를 증가시키며 거래량 증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상승장의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단기간 내 폭등이 있었을 뿐 아직 조정을 받고 있으니 암호화폐 시장이 언제 급격한 폭등을 보여줄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봐야겠죠. 모든 코인을 확인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 비트코인들의 기술적 지표를 간략하게 2가지 코인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들 중 2가지, 비트코인과 리플의 최신 상황을 평가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체적으로 시총이 감소하고 17%의 하락을 보여주며 일시적으로 큰 하락세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발표 이후로 큰 폭동을 보여주었고 조정을 받았지만 현재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인베이스와 스트래티지를 포함한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여전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EMA를 살펴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21 지평선이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하락 삼각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과 함께 약세 모멘텀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횡보를 반복하다가 그 기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리플의 경우 현재 리플은 엘리엇 파동 3번째 주기에서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엇 파동에 관해 쉽게 설명드리면 주가는 연속적인 8개의 파동이 사이클을 이루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이론으로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기법으로 사용됩니다. 자, 다시 차트를 보시면 3번째 파동 주기가 2번째 파동 주기와 비슷하다면 3번째 단계는 24시간 이내에 종료되고 4번째 주기에서 상승장이 올 것으로 분석하였는데요. 이는 3번째 주기가 끝나고 잠재적인 돌파가 일어나기 전에 가격 변동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단기간 내에 상승장이 나올 것이라 평가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리플은 5번째 주기에서도 강세를 보여주었으니 현재 리플은 장기 강세 모멘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격 움직임이 대칭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으니 가격 움직임에 압축이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여기에 EMA를 확인해보면 2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골든크로스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골든크로스로 바뀌어가는 시점에는 숏스퀴즈가 발생하여 더욱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RSI 지표 또한 높게 측정되며 폭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점차 반등함에 따라 이 시장의 움직임에 발맞춰 리플은 끊임없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꾸준한 상승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리플이 상당한 반등 가능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 리플과 관련된 세력 기관들의 움직임 또한 잘 관찰해야 하는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워렌 버핏의 이 기업이 있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세계적인 투자 지주 회사로 워렌 버핏의 회사로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시총이 무려 100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이죠.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신용카드사와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 중 하나이자 금융업의 대표주자이죠. 그리고 특징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대 주주로서 무려 2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쉽게 생각하면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한 뱅가드 그룹이 6.3%, 블랙록이 6.1%를 보유하고 있는 전망이 좋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리플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심지어 작년 8월에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송금을 위해 리플을 채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은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리플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워렌 버핏과 리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리플은 기본적으로 스위프트 때문에 만들어진 코인이죠. 여기서 스위프트가 무엇이냐? 스위프트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을 할 때 사용되는 화폐가 다르기에 기준을 만들어서 국제 무역을 진행하는 것이 스위프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무려 20%나 되죠. 즉 너무 비싼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리플 코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리플은 ODL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단 몇 초 만에 전 세계 어디든 바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기술력 또한 보유하고 있죠. 수수료와 속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술력을 미국이 질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전 세계 최대 강국이 어디죠? 네, 미국이죠. 미국은 우스갯소리로 미국과 나머지 전 세계들의 국가들이 전쟁을 펼쳐도 미국이 밀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강대국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2022년 국방비 순위를 보시면 미국의 국방비 금액이 2위인 국가부터 10위인 국가인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무려 23%나 많은 금액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단순 군사력을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이 정도로 엄청난 초강대국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미국은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말이죠. 요즘 시대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시대보다 자본주의 세상이기에 경제 패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공용화폐로 쓸 수 있는 유일한 화폐는 바로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턴가 현물화폐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유동성마저도 뛰어난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말았죠. 이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달러의 패권이 달러의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달러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달러를 잡아먹게 된다면 미래의 미국은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미국에선 이 CBDC를 이용해서 달러를 디지털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CBDC를 발행하기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시간 동안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것이고 그리 된다면 달러의 입지가 위험해지고 경제 패권을 더 이상 쥘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압박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고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있는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자신있게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당선된 이후 정말로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죠. 이미 뛰어난 사업가였던 그가 이 흐름을 놓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리플의 행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엄청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정보인데요. CBDC를 위해 기반으로 삼을 가교통화 코인의 적합성 및 미 연방지구별 논의사항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등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 크로스링키드, 즉 가교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리플과 시바이누가 보류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누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 어찌 보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두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시바이누조차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적합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생소한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인의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에는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코인이, 그것도 정보도 별로 없는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대선이 떠올라서 혹시 트럼프 당선에 이목이 쏠려 있을 때를 노려 4분기에 이 코인을 가교 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 놀랍게도 올해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인도의 와즈렉스, 두바이의 바이비트 등 전 세계에서 내놓아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인 코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이 코인을 말미삼아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 이게 유튜브 측에서 자체적으로 막아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과 관련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 자체 필터링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2번이나 경고 먹었어요. 한 번만 더 경고 먹으면 더 이상 구독자님들께 좋은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056-5800, 010-8056-5800 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코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를 사칭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보가 진짜 빗발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및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 후 공유해드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은 거 안 바래요. 오로지 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정도 남겨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이것 외에 요청하는 게 있다면 제가 아니라 사칭이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김선우입니다. 감사합니다.